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3천억 원 규모의 양자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까워졌다는 소식에 오늘 장에서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엑스게이트와 KCS, 우리로의 주가는 최대 20%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양자 내성암호 관련주들의 흐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휴가철 성수기에도 부진을 이어온 이 여행과 항공주들이 원달러 환율 하락과 가을 황금 연휴에 대한 기대감으로 회복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4분기부터 관련 업계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로 배터리 공포증이 커진 가운데 리튬 배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가 연일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소방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4시 52분께 세종시의 한 드론 교육업체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24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개발 기업 이엔셀이 코스닥 상장 첫날인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기업의 주가는 공모가 15,300원 대비 120%가량 상승한 35,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1000%의 상승률, 그 텐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 정텐과 함께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 간단한 오전장 흐름 그리고 간밤 미증시 소식까지 짚어봐야겠죠. 우선 이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잭슨홀 미팅을 앞둔 경계심과 더불어서 국채금리의 급등 속에서 일제히 3대 지수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날 발표된 고용지표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고요. 또 제조업 경기는 위축세를 보였지만 반대로 서비스업의 경기는 확장세를 보이면서 이를 상쇄해줬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그간 이 빅컷을 연호했던 시장의 기대감과는 다르게 연준 위원들이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강조하게 되면서 다소 실망감이 커졌고요. 또 대형 기술주들의 약세, 엔비디아는 3.7%가량, 또 테슬라는 5% 이상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오늘 밤 11시죠. 파월 의장의 이 잭슨홀 미팅 연설을 앞두고 오늘 양대 지수가 나란히 파란불 켜주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장에서는 이 외국인의 유의미한 현물 수급이 부재했다는 점에서 상승 여력이 다소 둔화되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여전히 테마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우리 시장, 지금 이 시각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여전히 0.4%대의 낙폭 유지해가고 있고요. 2,69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그리고 개인의 매도세가 줄다리기를 펼친 코스피 시장. 오늘은 기관만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개인은 나란히 매물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코스닥 시장. 오늘은 0.46% 어제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770선이 무너지게 되면서 76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나란히 동반 매도세에 코스닥 시장 이 하락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 내포트를 어떻게 꾸려갈지 오늘도 참 고민 많으실 텐데요.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 종목 상담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방법대로 지금 바로 여러분의 고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여러분의 이 계좌에 시원한 한 방을 날려주실 이분 모셔봐야겠죠? 김선우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신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드디어 오늘 밤 11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의장의 연설, 우리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요?
자, 우선 보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뭘 보셔야 되냐면 이게 이제 페드워치 사이트인데요. 이게 여러분들 이번에 그 잭슨홀 미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현재 여기는 이제 25bp 인상에 대한 부분이에요. 요거는요. 요거는 이제 50이고요. 확률적으로 26% 상황이고요. 여기는 73% 정도가 돼요. 자,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에서 과연 이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줄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시장에서 기대치 자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지금 9월, 이게 이제 9월 예상치고요. 9월 예상치고요. 그다음에 11월과 12월 이렇게 이제 앞으로 세 차례가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잭슨홀에서 올해 연말까지의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와 내년까지의 힌트들이 좀 나올 거란 말이에요. 2023년까지는 금리 인하 없다는 게 주였어요. 아침에 제가 올려드렸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네, 9월 달부터는 시작을 해요. 여기가 우선은 한 칸 내리는 게 73.5%입니다. 이게 베이비 스텝이에요. 네, 여기가 두 칸 혹시 내리면 26.5인데 지금 무슨 일이냐면 시장에서 9월, 11월, 12월 연말까지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 기대치가. 그러니까 예상은 총 다 해가지고 1% 정도, 100bp죠. 이 포인트를 내려야 되는 게 아니냐 예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뭐 파월 의장이 발언해서 좀 뭔가 100bp보다 좀 낮게라도 이렇게 좀 낮은 포인트가 나와버리잖아요. 시장이 굉장히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스러운 게 시장의 분위기상 뭔가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 기대는 9월과 11월과 12월에 우리가 금리 인하한다는 건 알겠는데 이번에서의 파월의 발언 자체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은 좀 비둘기적인 그 기대를 하고 있어요, 다. 매파 성향의 이제 위원들도 조금은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너무 기대가 커요. 시장의 기대치 자체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시장은 밑으로 꺾일 가능성은 높아요. 만약에 이제 파월 의장이 연말까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0.5% 정도, 50bp에서 75 정도까지 이거를 BP 이걸 이 정도 수준만 얘기해 버리잖아요. 그럼 시장 충격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예상으로 나와주는 게 100bp 나와줘야 돼요. 100 나와줘야 돼요. 기대치는 이거예요. 100이에요. 이거 안 나온다. 분위기가 약간 애매하다. 그러면은 시장은 다음 주에 한번 출렁일 수 있다는 거 그거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 그 다음부터 보셔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자, 이거 제가 요즘에 이제 앞으로 자주 보여드릴 건데 대통령 선거 예측치예요. 어제는 트럼프가 이제 52% 상황이었고 46위원으로 좀 바뀌었어요. 이제 해리스가 한 칸 또 올라오긴 했어요. 케네디 쪽에서 무소속이었다가 이제 나는 안 할래 하고 트럼프 쪽으로 좀 붙는 것 같긴 한데 아직 뭐 확실히 결정된 건 아니지만 분위기는 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해리스 쪽이 우세했다가 지금 다시 내려온 상황이에요. 4%포인트면은 나름 큰 거예요. 대통령 선거 때 보시면 일전에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 선거 때도 보시면 아주 근소한 차로 바이든이 이겼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직 알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게 금리에 대한 포인트도 있지만 환율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세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래저래 좀 복잡해요. 그래서 우선 상황상 이런 상황들이 시장에 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의 이 국내 증시가 왜 이렇게 자꾸 혼돈의 흐름인가.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해외 증시에서의 나스닥이 어제 좀 빠지는 모습도 그렇고 이번 주 상황에 대한 부분 약간 좀 시장의 불확실성 자체가 조금 생기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조심해보자. 급하게 막 대응할 건 아니라 다음 주 상황에서 시장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황이 저는 그래요. 이게 우선 데드캣 바운스는 절대 안 보여요. 지금 상황은. 그렇진 않은데 만약에 이제 금리나 포인트 자체가 너무 예상치를 빗나간다면 단기 숏은 나올 거예요. 숏 그림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 포인트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현 상황에서는 정말로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잭슨홀 미팅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뭐 금리 인하 얘기하고 있어 좋지만서도 기대치에 못 미치는 하락에 의한 다시 재반등의 포인트는 있을 수 있으니 조금만 천천히 보자. 이렇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최근 방향성을 잃은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금리 이슈에 이어서 또 미 대선까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다음 주까지는 차분히 관망세 속에서 이 차분한 대응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은 또 어떤 테마주가 새롭게 떠올랐을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의 장전 관심 테마 키워드 4가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트럼프와 암호화폐, 2차 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자 기술까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 전문가님, 오늘 또 새로운 키워드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3천억 원 규모의 양자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바로 다음 주에 이 판결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요? 네, 항상 그렇지만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걸 항상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사람이 다 그렇죠. 새 거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새로운 정보에 굉장히 좀 민감하긴 한데 하나씩 볼게요. 자, 우선 트럼프 관련주로서 대북 이슈를 맞춰본다면 오늘 모나용평 같은 경우가 상승이 나왔고 장중에 9%대까지 상승이 좀 나왔고요. 현재 6.5%대 상승을 좀 보여줍니다. 자, 근데 대북 이슈,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가상화폐까지 같이 받을 건데 봐주셔야 돼요. 이 종목들. 쉽게 갑자기 밑으로 꺾일 가능성도 제한적이라 갤럭시와 머니터리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5%까지 상승을 좀 나와줬거든요. 그 외 종목이 약간 주저하고 있긴 하지만 트럼프 관련주로서는 꼭 보셔야 될 종목들이 대북과 우크라이나 재건주와 그다음에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콤보로 같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조만간 죄송합니다. 시장에 조금 하락이 나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니까 이 관련주들은 꼭 보셔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새롭게 나온 게 양자 기술 관련한 내용이 좀 나왔어요. 예타 면제 소식 때문에 좀 이슈가 좀 되면서요. 관련주들이 쭉 제가 좀 종목을 올려드렸는데 우선 우리로 같은 경우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오늘 장중에 29.7%까지 상한가인지 모르겠네요. 29.7%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좀 빠지는 모습들 분봉 볼게요. 네, 아침에 잠깐 쫙 올려치고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정말 많이 갔죠. 네. 다 올려드린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 역시나 급반등이 나왔다가 빠지긴 했습니다. 이거 1분봉입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분봉 앞에 9시 출발 상황 보시면은 치유 가다가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27%까지 급등이 좀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KCS 같은 경우는 6% 출발해서 오늘 장중에 26%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좀 빠져 있는 모습이고 코위버 같은 경우에도 2% 출발해서 13%까지 좀 급등이 나왔어요. 자, 이 종목들은 다 단기 테마 이슈들이에요. 뭐 예타 면제 3천억 좋습니다. 좋은데 양자 관련해서 항상 그렇지만 지속적이지가 않아요. 딱 봐도 뭔가 코로나 그러면은 뭔가 더 퍼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단발성 이슈거든요. 여기에 하루 그냥 딱 갔다가 꺾이거나 운이 좋다면 한 번 더 가는 정도지. 이 양자 관련주들은 가능한 오늘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차트로도 우리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시가 대비해서 빠지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에요. 갔다가 와 이슈다 그리고 새 거야 그리고 쫙 갔다가 주르르륵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표현상으로 좀 전체 분위기가 처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제 아구가 맞아줘야 되잖아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게 안 들어맞는다고 할까? 국내 증시가 좀 그래요 요즘에요. 이게 좀 뭔가 탁 들어맞으면서 그래도 뭔가 생각한 대로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해리스한 트럼프의 이 지지율 격차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고 할 텐데 그게 없어. 그냥 요즘에는 시장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도 저도 아닌 약간 좀 모두가 뭐라 그럴까 지쳐서 내려놓은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뭐 일부 종목들의 움직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 종목들의 움직임도 최근에 계속 지켜보자면은 그냥 그래 이상해. 그래서 최근에 뭐 단기 트레이딩 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물론 이제 아침에 오늘 신규 상장주 ENSL 같은 경우가 급등이 좀 나와서 뭐 나왔다가 빠지긴 했지만 뭐 딱히 그거 외에는 그렇다 할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자, 현대차에서 배터리 이제 공장 관련해서 수천억을 투자해가지고 진행을 하겠다는 이슈가 생기면서 관련주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민테크 같은 경우가 꾸준하게 지지난주부터 이슈가 돼서 저도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보시면은 민테크도 박스권 지키면서 가거든요. 이런 차트 상황은 나름 괜찮지 않나요? 올려치고 요거 지지하면서 거래량이 어디 갔지? 네.
나중에 추가하죠. 이렇게 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보시면은 한빛 레이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몇 프로 올랐나요? 고점 19% 올랐고 14% 정도. 근데 이것도 새로운 소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양자 소식과 현대에서의 대규모 이제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슈가 나와주면 수천억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 이슈가 붙으면서 많이 좀 움직임이 나왔었던 하루지 않았나. 그리고 그 외에는 그나마 신규 종목 ENCL의 움직임이 장 초반부터 있어가지고 보시면은 아침에 일본봉인데요. 확 튀어 올랐었거든요. 네, 이렇게. 요거는 제가 어제도 힌트를 좀 드렸기 때문에 시가 공략으로 좀 진행을 했고요. 시가 35,000원 출발해가지고 45,800원까지 많이 올랐었다가 천천히 흘러내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시장이 좀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좀 이슈화 됐던 종목이라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더 이상의 움직임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상황 따라서 좀 봐야 되겠지만은 조금 제한적인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오늘 새벽에 파월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의장이 좀 연설을 주목하시고요. 저도 그거 본다고 새벽까지 안 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내일 새벽에 끝날 아침에 끝날 뉴욕 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다음 주가 좀 피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큰 흐름을 좀 보이게끔 얘기를 해라. 하지만 또 분명한 것은 시장이 또 항상 큰 이슈가 나오면은 빠진다는 거 있어서 다음 주 초반의 시장은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새롭게 떠오른 이 양자 관련주들 오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요. 그래도 단발성 이슈로 짧게 지나갈 가능성이 보다 높다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짧은 호흡으로 대응하시길 바라면서요.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내 종목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이 문자 샵 0082번이나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끔하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이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수익률 지금 바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고 수익률 종목들 다 같이 만나보고 왔는데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이 중에서 저희가 특히 시총 상위 대형주를 꼽아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제는 이 완성차 업체의 7월 생산량이 부진했다는 소식에 자동차주가 출렁이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또 오늘은 현대차와 기아가 빨간불 켜주면서 선방하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네요. 전문가님, 아까 말씀해주신 그 모멘텀에 이어서 또 추가로 자세하게 짚어주셔야겠죠. 네, 자 오늘 보면 이번 주 하고요. 다음 주에 보셔야 될 게 좀 있어요. 우선은 이번 주 주말까지 상황으로는 잭슨홀 미팅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28일 날 있어요. 네, 28일 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다음 주 목요일 되면 알 수 있어요. 아침 되면 알 수 있는데 우선은 엔비디아의 이번 2분기 실적 자체가 비교를 해보자면 1분기 때는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어요. 하지만 2분기 때는 조금 떨어지긴 해요. 그런데 예상치 대비 좋게 나온다면은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한데 우선은 예상치보다 좀 양호한 실적을 계속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 판단은 돼요.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번 주부터 해서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죠. 목요일 아침에 알 수 있으니까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약간 좀 그런 고민이 들기도 해요. 근데 저는 나쁘진 않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충분히 엔비디아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낼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지금 약간의 하락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오늘부터나 아니면 다음 주도 마찬가지지만
천천히 조금 분할 매수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뭐 하이닉스가 최근 며칠 계속 빠져요. 지금 보시면은 며칠인가요? 그리고 또 수급상으로도 크게 조금 그 매력적이진 않는 모습들이 포착이 돼요. 기간 중심으로 해서. 근데 외인들은 같은 경우는 매수 대응을 해주고 있거든요. 보시면 외인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요. 보이시는 대로 네. 꾸준하게 외인은 잡아주고 있고 다만 이제 기관들은 이렇게 정리하고 나가세요. 들어오면 좋겠는데 뭐 오늘은 조금 잡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충분히 현 시점부터도 마찬가지 그 정도 마찬가지지만 분할 매수 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대응하시면 됩니다. 저는 충분히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치를 상회할 거다. 그렇다면은 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네, 엔비디아는 지금 만약에 이제 잭슨홀 미팅 영향 따라서 금리 인하 포인트가 조금 예상치를 빗나간다면 월요일 날 하락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렇게 될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그럼 거기에 맞춰서 월요일부터는 뭐예요? 매수 대응을 해두다가 목요일 날 엔비디아가 시간으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쵸? 그 그림이 나오겠죠. 그럼 그거 보고 대응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엔비디아를 대응하셔도 나쁘지는 않으실 거고 뭐 삼성과 하이닉스를 대응하시는 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일 거니까 참고하시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 자 그다음에 2차 전지주들의 움직임이 최근에 좀 상승을 줬어요. 네. 엔솔 같은 경우도 정말 큰 상승이 쭉 나왔단 말이에요. 며칠 이틀 동안 많이 올랐어요. 쫙쫙 가다가 오늘은 좀 빠지는 모습이고 또 같이 다른 정보 보시자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는 또 3%대 2%대 하락이 나와요. 그리고 삼성 S사에 좀 밀리고 포스코도 좀 밀려요. 그게 뭔가 어제 움직임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이상했거든요. 어제부터 해서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 자체가 해리스를 뛰어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보여드리지만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학습되어 있잖아요. 해리스 후보가 좀 올라와 줘야지만 신재생 에너지 쪽이 살아난다는 걸 학습으로 알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뇌리에 박혀 있잖아요. 근데 시장은 지금 트럼프가 앞서지만서도 움직였죠. 어저께, 그저께 해서 이게 뭐야. 그저께는 이해를 해. 근데 어제부터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시장이 뭐 우리 생각대로 가는 건 아니니까. 보통 그러니까. 그래서 우선 저는 좀 조심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과감하게 만약에 엔솔 같은 경우도 제가 분할 매수 사인에서 드려왔으니까 최근에 매수하셨다면 수익이시겠죠. 그러면 조금 비중이라도 좀 줄여보고 나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요? 2차 전지주들은 만약에 최근에 비중을 실으셨다면 조금만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비중에 대해서.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낮춰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겠다 싶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종목들 많고 한데 조금 이따가 AS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또 포스코 관련주들도 좀 반등 흐름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긴 했어요. 근데 이 역시도 조금 오늘 빠지는 거 뭐 시장 탓도 있긴 하지만 솔직히 아직 모르겠어요. 만약에 지금 이거잖아요. 케네디 쪽에서 트럼프를 완벽하게 지지한다고 선언은 안 했어요. 그렇죠? 예상을 하고 있고 뭐 그럴 거다 약간 뉘앙스긴 한데 그런 포인트도 있다면은 또다시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2차 전지주들은. 그래서 솔직히 좀 살얼음 판이다. 2차 전지주들이 조금 고민스럽다. 이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의 움직임이 나쁘진 않은데 이것도 뭔가 좀 깨름직하다는 느낌? 그러니까 요즘 시장을 저만 느끼는 게 아닐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느낄 거예요. 좀 답답해. 네. 정말 환장하겠어요. 왜 뭔가 이게 뭔가 이상하다. 왜 갈등 말듯 이런 거. 분위기 자체도 뭔가 싱숭생숭 약간 이렇거든요. 단기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진짜 특정 종목에 딱 고집이 돼 있고 매물돼 있고 그 특정 종목들도요. 진짜 흐름이 너무 빨라요. 이렇게 대표적인 게 최근에 아무리 코로나 관련주들이 있다고 하지만 종목이 이런 식의 하락이 나오는 것 자체가 좀 과하거든요. 보시면요. 이거 휴마시스 차트인데요. 이게 이렇게 가요. 지금 보실래요?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도요. 이런 식이에요. 물론 이제 사인을 최근에 전혀 안 드렸죠. 일전에 잘 대응하고 수익은 잘 났어요. 우리가. 수익 났지만 갑자기 이제 빠지는 그림들이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랩주노믹스도 이렇게까지 흔들리고. 하락도 너무 심해, 빠질 때. 올라가는 것도 너무 빠르고. 뭔가 굉장히 좀 밀집돼 있다고 표현을 할까? 종목은 한정적이라서 그런가? 올라갈 종목은 한정적이라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래서 조금 저는 분위기 이상할 때는 본능적으로 저도 조금 위험한 걸 느끼기 때문에 조금만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은 수익이 잘 안 나는 게 정상인 시장이에요. 수익이 나는 것 자체는 정말 잘하시는 거고요. 수익이 안 나시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고 제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 시장이니까 아마 본능적으로 느끼실 분들 많으실 건데 일단 확인해야 된다. 저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이 진짜 크게 움직일까에 대한 고민 해봐요. 아닐 수도 있겠다. 이 고민도 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시장 보시고 우선은 급한 대응은 자제해보자. 이렇게 한 번 더 말씀드려볼게요. 이렇게 오늘도 이 코스피 시총 상위단 다 같이 둘러보고 왔는데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을 해드릴 이 시간이 찾아왔죠. 바로 저희 종목 상담 시간.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스피드 문자 상담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지금 바로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말끔하게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저희 정호의 템베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종목 상담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요. 바로 국제약품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 매수가가 6,800원 그리고 3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코로나와 엠폭스 등 제약바이오 관련 테마주들이 이번 주 후반 들어서 급격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국제약품도 지금 이 시각 약 4%에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앞으로의 반등 기회 없을까요? 네. 이거 참. 아이고, 참. 자, 차트 보세요. 거꾸로 보기나 한번 해볼까? 자. 이 차트 어때요, 여러분? 시청자님? 자, 이거 잠깐만요. 최근에 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이 상황에서 올라갈 것 같죠, 그죠? 무슨 느낌 드세요? 올라갈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자, 진짜 그냥 국제제품이 아니더라도 차트 보면은 야, 이거 여기서 야 이렇게 올라갔었어. 야, 여기서 또 올라갔다? 여기서 또 올라갈 것 같아. 그쵸? 이거 지금 차트 뭐 한 거예요? 거꾸로 보기 한 차트잖아요. 거꾸로 본 차트예요. 차트 되돌릴게요. 자, 이 상황이잖아요. 확대해보니 다시 이제. 우리 시청자님,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이시라면은 잘 아시면서 대응이 좀 아깝네요. 그리고 이제 보통 요 자리라면은 여기서부터 이런 자리 있죠. 이런 자리들은 뭐예요? 네, 단타 자리니까 여차하면 빼야 되거든요. 손절 각오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국제약품을 이때부터 해서 계속 이때도 대응하고 이때도 대응하면서 수익을 잘 냈었잖아요. 아시죠? 네, 이거 단타 대응 제가 계속 했었던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올라오고 나서부터 제가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종목 뻔히 보고 있었지만 안 했어요. 왜? 이런 자리가 나오니까. 선수의 영역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지금 보시면 다시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왔어요. 사실 지금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시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부터 홀딩하실 영역이에요. 손절 자리는 완전 지났어요. 완전 지났고 홀딩하시고 계셔야 돼요. 힘드셔도.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건 없거든. 비중도 너무 높으셨어요. 여기 너무 제가 속상해요. 왜냐? 아니 이 자리 오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자리에서 주식하지 마세요 했잖아요. 사지 마세요 했잖아요. 그 자리에 계시다 보니까 제가 좀 너무 조금 속상하네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자리인데 아주 여러 번. 그렇죠? 아실 거예요. 우선 지금 홀딩 하시고요. 되돌리면 여기가 박스 자리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락은 제한적일 거예요. 많이 안 빠질 거고 여기서부터는 어느 순간 한 번 반등은 있을 거예요. 반등은 있을 건데 6,500원대 위에 움직임은 한번 예상은 됩니다. 6,500원대 위로. 그 위로 올라오시면은 상황 보고 정리하세요. 우선 지금은 팔지 마세요.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케미칼 기다리고 있는데요. 5만 9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그리고 비중은 12%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가격 바로 체크를 해보자면요. 약 1%대 하락 보이게 되면서 5만 1,5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마찬가지로 좀 제약 바이오 섹터로 엮어볼 수가 있는 종목이겠죠. 앞으로의 주가 향방 어떻게 될까요? 네, SK케미칼 매수하셨고 매수는 조금 높긴 하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 포트를 싹 권고사항으로 리셋을 다 하면서 SK케미칼도 추가를 하고 이제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단가는 한 5만 원 정도 근처가 됩니다. 5만 원 아래거나 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포트에 추가했었던 종목이고요. 바닥에서 이제 돌려 세우면서 가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뭐로 가냐면 잘 아시겠죠? 오롯이 실적으로 움직입니다. 실적으로 갈 종목이고요. 실적 정말 좋습니다. 이번 기 좋았고요. 1차적으로는 여기 자리가 이제 저항 자리가 될 거예요. 이 자리는 가격적으로 얼마냐면 이게 5만 5천 원이에요. 5만 5천 원짜리고요. 6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답답하시더라도 좀 홀딩해 주세요. 금방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시면 올라갈 거고 6만 원대 이상으로 만약에 넘어간다면 저도 이제 5만 5천 원 넘어가면 목표가 설정 다시 하긴 할 건데 6만 원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한번 레벨업하면서 6만 5천 원, 7만 원 갈 수도 있어요. 그때 상황 보고 말씀드릴 거니까 방송만 잘 시청해 주신다면은 SK케미칼은 수시로 아마 내용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 기다려주고 있는데요. 35,831원에 5%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바로 이 가격을 체크해보자면요. 약 3% 이상 다소 강하게 밀려나면서 2만 900원 선까지 밀려났는데요. 지금 이 시각 차트를 보자면 5일선에 안착을 하는 듯 했으나 오늘 다소 불안불안한 모습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 전략 잡을지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네. 아이고 이것도 이제 고점에 사셨다가 물타기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추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괜찮은 게 비중은 높지 않으셔서 참 다행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 돌려 세우고 있어요. 차트는 우선 돌려 세우고 있어서 우선은 팔자리는 절대 아니고요. 얼마나 빠르게 돌려 세울지를 좀 봐야 돼요. 바닥은 다 다진 것 같고. 자, 이거 시청자님 다시 움직임은 있을 건데요. 단가를 좀 낮추시는 게 필요하긴 해요. 분할 매수 하셨다 생각하시고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사실 물 타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낮춰주셔야 돼요. 3만 원 정도까지. 그래야 조금은 뭐라 그럴까 비벼볼 수 있다고 표현을 할 것 같은데 네. 여기가 이제 요 자리들이 우선은 저항 자리가 되는 자리예요. 라인상으로. 보시면 여기 자리도 있죠. 딱 걸리는 자리이기도 한데 3만 원이 심리적 저항선이기도 하고요. 여기 구간대의 자리도 우리가 빼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얼추 한 3만 원 자리 자체가 심리적인 저항선과 기술적인 저항선, 기술적인 반등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리고 그 위부터는 한 번 좀 더 가벼워질 것 같긴 하지만 이게 꼭 걸리고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우선 3만 5천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가볍게 예측해 볼 수 있는 자리는 한 3만 원 정도. 그래서 비중도 좀 작으시니까 물 탔다 생각하시고 단가 낮춘 분할 매수했다 생각하시고 물 타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분할 매수 생각하시고 좀 단가를 낮추셔서 한 3만 원 정도에 맞춰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기다려 보신다면은 매수가까지는 올 겁니다. 그리고 손절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열심히 종목 상담 신청 주고 계시는데요. 아직까지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를 저희 샵 0082번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저희에게 여러분의 고민 지금 바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롯데 정밀화학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5만 2천 원 그리고 10%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이 시각 바로 주가 체크 해볼게요. 네, 지금 이 시각 이 롯데 정밀화학 0.52%가량 올라가게 되면서 4만 8천 원 선에 거래 중이고요. 현재 차트상으로는 단기 고점을 돌파하는 그림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매수가에서 조금 더 수익이 나는 자리까지는.
요거 항상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차트가 크게 깨질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하단 자리가 한 두세 개, 세 개, 이렇게 네 개 이상 걸치는 자리들이 있어요. 눈에 대충 어림잡아 보이는 자리들이 있죠. 라인을 긋자면 뭐 이런 자리예요. 약 여기 자리들. 이 자리들이 항상 눈에 들어오게 돼요. 사람 눈에 그냥 집히는 자리죠. 이런 자리들이 있죠. 여기. 그래서 여기 자리까지의 반등 흐름은 나올 거예요. 추세상으로도요.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에서 돌리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서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매수 자리 근처가 와서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손실은 안 나실 것 같은데 수익도 크게 안 나실 거예요. 예. 이게 딱 겉에 걸리는 자리가 돼버려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매수가까지는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을 하시고요. 매수가 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좀 기다려보시고 홀딩하시면 되고 만약에 경기가 회복될수록 이런 화학주들이 있죠. LG화학이나 롯데정밀화학 이런 종목들이 있죠. 금리 인하 포인트에도 굉장히 유효한 종목들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홀딩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역시 제약바이오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이 제약바이오가 참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종목은 좀 분위기가 다르네요. 이 오스코텍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재 매수가가 37,700원에 10%의 비중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현재가 체크를 해보자면요. 약 7%대 강세 보여주면서 38,0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유한양행의 이 렉라자 개발에 있어서 숨은 공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현재 유한양행은 정고점을 돌파했는데 오스코텍은 다소 약간 아쉽다는 평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유한양행이 이제 FDA 승인 이슈 받고서 8월 21일 날 급반등이 나왔다가 다 뱉어냈었어요. 수요일 날. 그리고 나서 조금 어제 버텨주다가 오늘 이제 갑자기 빵 튀어가는 모습입니다. 로열티만 해도 3천억이 넘는다 매년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스코텍 같은 경우가 역시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수혜주죠. 같이 항상 움직였는데 내려왔다가 좀 반등은 나와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은 좋은 소식에 승인 나도 떨어진다. 오스코텍이 전형적인 그 모습이 나왔어요. 사실 수요일 날 유한양행도 쫙 빠졌다가 오늘 올라가긴 해요. 그래서 매수는 저는 나쁘지 않았다는 판단이고 그래도 차트 대응을 잘 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 게 정말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매수가가 37,000원이시잖아요. 라인을 좀 긋고볼까요? 자, 이 라인이 보여요. 여기 이 정도 라인 근처. 이게 어느 자리냐면 일전의 고점 자리거든요. 여기. 그렇죠. 나름의 이제 저항 자리가 이렇게 뾰족뾰족 있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튀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매수는 차트를 보고 하신 것 같고 그 다음 보면은 여기 자리 나름 저항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보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주식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잘 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자, 이 상황에서 쭉 올라갈 것 같은데 유한양이 튀는 거 보니까 라인상으로 4만 원까지는 우선 열려 있어요. 4만 원까지는 열려 있는데 자, 그래도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게 이슈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이슈는 소멸된 거예요. 그렇죠. 제약바이오는요. 꿈과 희망을 먹고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가요. 그러다가 그게 진짜 현실화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뭐예요? 진짜 실적으로 주가가 가는데 꿈과 희망이 있을 때 주가가 정말 잘 가고요. 실적으로 바뀌면서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떨어지기 시작해요. 정상적인 그러니까 실적에 맞는 적정 가치로 주가가 회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실적에 맞는 적정 가치의 PER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PBR 10배 이하면 저평가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데 꿈과 희망을 갖고 PER을 접할 때는 거기 곱하기 5, 6, 7, 8, 9가 들어가요. 그렇거든요. 특히 제약바이오는 더 그래요. 그래서 유한양행도 오스코텍 쭉 가는 모습이지만 이게 만약에 흔들려 버릴 경우에는 계속 사람 죽이듯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는 사실 투자하기가 솔직히 저는 껄끄러운 종목군들이에요. 물론 단기 급등이 나오면서 그림은 그려질 수 있겠지만서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거. 아셨죠? 그래서 우선 오스코텍 나쁘지도 않고 좀만 지켜보시고 4만 원까지 보시고 만약에 또 좀 밀리게 된다. 매수가 이탈하는 조짐이 보인다 하면은 그때는 좀 빠르게 정리하셔가지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온칩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8만 원 그리고 60%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봐야겠죠. 지금 시각 가온칩스 약 3.04% 강하게 밀려나게 되면서 현재 5만 1,000원 선에 약한 이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갑자기 왜 이렇게 떨어지나 하고 살펴보니까 오늘 한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20%가량 내려잡았네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반등 기회 노려볼 수 없을까요? 네, 목표가에서 죄송합니다.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낮추는 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히려 목표가를 낮추는 그림이 나오면은 서서히 바닥이 확인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목표가를 증권가에서 올린다 그러면은 그거는 고점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셨죠? 증권가 목표가 하향은 바닥이 확인되고 있구나. 증권가 목표가 상향은 고점이구나. 이거 보셔야 돼요. 더 간다가 아니고 더 떨어진다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증권가의 목표 주가는 그렇게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가온칩스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되돌림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바닥에서 이제 돌리면서 쭉 가고 있는데 보시면 추세는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잖아요. 기술적인 그 바닥 추세잖아요. 여기 자리가. 이거는 변치 않는 그 추세예요. 두 번째 바닥, 세 번째 바닥 깨트. 이 이탈 자리이지, 이탈 자리. 이 이탈 자리는 뭡니까? 이탈 자리는? 이탈 자리? 여기는 매수 자리예요. 매수 자리, 이 자리 자체가. 매수 자리예요. 모아가는 자리고요. 지금 돌렸다가 살짝 빠지긴 했지만 살짝 더 빠질 수도 있어요. 5만 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어떻게? 되돌림 반등은 나올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올라올 건데 문제는 뭐냐면 8만 원대 자리가 매물벽 자리가 있죠. 이렇게. 이 8만 원 자리가 매수 자리시잖아요. 여기가 1차 고점이에요. 그래서 수익에 대한 기대는 우선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우선 매수가가 오면은 조금 덜어내시거나 빠져나오시고 잠깐 휴식을 좀 취하세요.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하지만 죽지는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홀딩 해보세요. 아셨죠? 다시 올 겁니다.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는데 그때는 기대하지 마시고 일단 빼고 나서 뭐합니까? 한동안 잠깐만 주식 쉬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자고요.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DI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2,488원에 20%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가격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어제 거래계약 호재 공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15,76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YC랑 테크윙 모두 오늘 장에서 양전에 성공했는데 DI만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자 DI 보죠. 자, DI 22,400원대시고요. 단가를 많이 낮추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좀 바닥은 지지하면서 좀 버티는 모습인데 최근에 시장 하락 맞춰서 같이 빠지는 모습이고요. 되돌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긴 한데 솔직히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그래도 나쁜 종목은 아니라서 기대는 하고 있는데 원체 많이 올랐었던 종목이라 좀 고민스럽긴 하네요.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얼마? 17,000원대 정도까지만 되돌림 반등 나오면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하락 추세가 나올 수도 있지만 큰 하락은 제한적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되돌리면서 올라온다. 그리고 17,000원 넘어가면은 그림 나오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상황 보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 투자를 향한 새로운 돌파구, 텐베거 메이킹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저희는 가장 먼저 이 이전 종목들 다시 한번 손봐보는 시간 가져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의 AS 종목도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하나씩 볼게요. 자, 우선은 아우딘 퓨처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그런 자리고요. 꾸준히 모아가시면 됩니다. 하루에 뭐 예를 들면 10주씩이라든가 100주씩이라든가 편안하게 꾸준하게 모아가 보세요. 기관들이 정말 회사를 많이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좀 되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보면 SK케미칼 같은 경우도 어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살짝 조정이긴 한데 어제 2% 상승 나왔거든요.
움직임이 좀 재미없는 건 저도 알아요. 꾸준하게는 가고 있어요. 아주 천천히 꾸준하게. 네, 포트를 제가 새롭게 넣었거든요. 꾸준하게 가고 있거든요. 실적을 한번 믿어보시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면은 시프트업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이제 돌리는 중이니까 지켜볼게요. 자, LG화학이 어제 급등 나오고 오늘 안 빠지고 있어요. 화학주들이 최근에 조금 올라가는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화학주들이 꽤나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도 아까 상담해 드렸지만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우선 바닥에서 돌리는 그림이라 역시나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펄어비스는 어제 말씀드리고 나서 움직임이 나오는 듯 하는데 아직은 조금은 제약적이네요. 조금 지켜보시죠. 이 종목은 제가 뭐 봐요? 파노 본다 말씀드렸습니다. 중국발 파노 이슈 받고서 대응해보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종목은 저는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단순하게 가상화폐 테마주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실적을 한번 봐 보신다면은 회사가 정말 좋구나라고 느끼실 거고요. 그리고 큰 추세에서의 바닥을 다지고 돌리는 모습. 물론 이제 트럼프 이슈를 통해서 올라갔긴 했지만서도 회사 본연의 가치는 굉장히 좀 좋습니다. 미 후보 트럼프 앞서게 되면 또 누가 앞서든 간에 두 후보 다 가상화폐 정책은 내놓습니다. 그렇죠?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반기 연결 실적이 정말 큰 폭으로 증가를 됐는데요. 정말 많이 올랐죠. 매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진짜 큰 폭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미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을 훨씬 벌써 아늑히 뛰어넘을 것 같아요. 재무제표 상으로 좀 설명드려보자면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92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60억이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아주 잘 나오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 올해 아마 사상 최대 실적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이유가 뭐냐면 머니트리 카드 호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BC 카드와 제휴를 통해서 페이북의 결제 기능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 또 한 번 매출 확대 포인트가 크게 나올 거다. 자, 물론 머니트리는 갤럭시아 SM이랑 같이 이겁니다. 트럼프나 가상화폐 이슈를 통해서 주가가 튀어오르는 경향이 강했어요. 그 이슈도 있겠지만은 본연의 가치를 통해서 보시면 좋은데 매수가는 제가 7,500원부터 해서 7,800원 사이에 매수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목표가는 제가 8,500원 1차로 잡습니다. 1차로 잡고 손절가는 우선은 7,200원을 설정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이 테마 이슈가 한번 바람이 불면은 크게 한 번씩 급등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슈팅할 수도 있거든요. 슈팅을 빠르게 하면 우리는 수익 실현할 거고 혹여나 슈팅이 나올 경우에 이 종목 2차 목표가는 제가 1만 원으로 설정을 해드릴 거니까 요거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짧게는 8,500원이지만 크게 나온다면 10,000원까지 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한번 천천히 분할 매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메이킹 종목 갤럭시아 머니트리까지 다 같이 만나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이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수익률 종목들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정호의 템베거 정말 아쉽지만 오늘은 이만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이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경계 심리가 확산되는 분위기 보여주고 있고요. 또 잭슨홀 미팅의 디데이인 만큼 시장이 관망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템베거 메이킹 종목은 바로 갤럭시아 머니트리 하반기 실적 성장 기대감이 더 모아지고 있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금하고 있고요. 또 최근 저희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피해 보시는 일 없도록 각별하게 주의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주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